이번 시간에는 림프 엔지오 모터리서티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림프 엔지오 모터리서티는요, 일단은 림프는 림프관, 림프를 얘기하고요. 엔지오는 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터리서티는 운동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림프관 운동성이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림프관 운동성. 결국은 그 림프관이 결국은 제일 기본적인 단위가 림프 엔지온이라는 단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기능적인 해부학적인 단위를 갖고 있는데 이 림프 엔지온이 얼마만큼 수가 이완을 하느냐, 운동성이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여러 가지 원인의 여러 가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림프관은 당연히 수직 림프관은 기본적으로 스무스머스 평활근으로 구성되어 있죠. 평활근과 내피세포 그다음 외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평활근의 수축에 의해서 결국 안에 있는 림프의 이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평활근으로 되어 있는 그 림프 안 자체가 일단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첫 번째로는 오토노머스 모터 리서티, ANS, 자율신경계의 어떤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죠. 오토노믹 플러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자율신경계는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교감신경계, 이전에 많이 설명을 했던 것처럼 교감 신경에 의해서 신경으로 나뉘어지는데 일단은 특히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교감신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림프관이 이렇게 림프 엔지온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면 교감신경이 항진된다. 이 활동성이 높아진다. 항진된다. 활동성이 많아진다. 그러면 림프관은 기본적으로 수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축을 한다라는 것은 운반하는 양이 적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교감신경의 활동성이 감소되어서 상대적으로 부교감신경이 우세한 형태가 된다. 신경이 우세하게 된다. 활동성이 우세하게 된다라고 하면 림프관은 이완이 됩니다. 이완.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완이 되게 되면 결국은 이 안에 직경 자체가 정상적인 일반적인 상태보다는 이 직경이 늘어납니다. 더 바깥쪽으로. 사이즈가 안에 내경이 더 커진다는 거죠. 이 정도의 사이즈에서 더 이렇게 사이즈가 이 안에 이완이 되면서 더 커진다는 거죠. 이 사이즈가 이렇게 커진다는 것 자체는 들어올 수 있는 림프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림프관에서부터 전수진 림프관, 수진 림프관으로 이렇게 해서 림프관으로 이렇게 림프의 이동이 이어질 때 당연히 여기에서 공간이 더 확장이 되어서 더 많아지게 되면 시장 림프관, 전수진 림프관에서 이쪽으로 이동이 촉진이 되어지고 결국은 연쇄 반응으로 인해서 바깥에 있는 조직액이 안으로 유입도 많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는데 교감신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교감신경의 활동에 따라서 부교감신경의 활동성이 달라지면서 이렇게 그 림프의 이동이 림프 엔지온의 수축 패턴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는요. 패시브 디스텐션, 수동적으로 디스텐션, 늘어나는 형태에서 이게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림프관은요. 거기에 스무스머스 평활근에 스트레치, 신장이죠. 신장에 민감한 리셉터, 수용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활근의 안과 밖에 기본적으로 스트레치, 신장에 민감한 수용기들이 있어서 이것이 얘네들이 안에서 이 림프관 안에서 림프가 많아져서 양이 많아서 늘어나게 되든 아니면 바깥에서 인위적으로 피부가 신장이 되어지면서 바깥에서 어떤 이렇게 늘어남, 신장이 만들어지든 얘네들이 뭐 특별하게 그걸 구별하지 않고요. 무조건 신장에 민감한 수용기들이 얘들이 이제 이렇게 안과 밖에서 늘어나게 되면 반응을 해서 반사적으로 안에 있는 평활근을 수축시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장에 민감한 수용기들의 작용에 의해서 이 자극을 자꾸 받게 되면 결국은 안과 밖에서 늘어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반사적으로 수축이 되어져서 결국은 림프의 이동이 더 빨라진다, 많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스트레치 센시티브 리셉터에 의한 림프관의 확장, 림프관의 늘어남으로 인한 그 반응이 결국은 림프의 이동을 더 촉진시키기도 한다라는 거죠. 예, 두 번째 패시브 디스텐션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사이드 안쪽과 아웃사이드 바깥에서 이렇게 안에서는 림프가 들어차는 것, 필링 프레셔 들어차서 늘어나는 그 압력. 그다음에 바깥쪽에서는 MLD와 같은 예를 들어서 MLD와 같은 피부를 늘리는 형태의 디스텐션 프레셔 늘어나게 만드는 그런 압력에 의해서 이것들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펄세이션의 레이트, 수축, 림프관이 이렇게 펄세이션, 심장처럼 이렇게 수축과 이완하는 것을 펄세이션, 맥동이라고 친다라고 하면 맥동률이 1분에 대략적으로 분당 5번, 5회에서 7회 정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수축하는 능력들이.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5회에서 7회 정도가 수축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안정기 때 그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축이 되어진다는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 많은 이동시켜야 될, 운반을 해야 될 것들이 많게 되면 곱하기 5배가량이 빨라지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요인은 옆에 억시러리 메커니즘 등등 또는 억제시키는 영향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1분에 한 5회에서 7회 정도를 수축하는 기본적인 패턴을 갖고 있다. 결국은 이것은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우리가 횟수는 심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장 같은 경우에는 심장 자체적으로 심장은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죠. 그래서 자율신경계가 여기서 영향을 미치게 되면 심박동수가 빨라지기도 하고 또는 정상적인 형태를 유지하기도 하고 하는 거고 더 떨어지기도 하고 정상적인 심박동수보다 더 떨어지기도 하고 안정이 되는 상태에서는 그런 것처럼 심장은 1분에 예를 들어서 뭐 60회에서 70회 정도 분당 뛴다 라고 이렇게 했었을 때 이것은 기본적으로 안에 있는 심방에 있는 프로킨지 섬이라고 하죠. 프로킨지 섬에 의해서 전기적인 시그널을 보내서 수축을 시켜서 심장이 수축을 해서 펌핑 작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기본 수축이죠. 기본 수축. 기본 수축이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율신경계의 어떤 활동성에 의해서 기본 수축보다 많이 뭐 100회 이상 100회 이상 그 다음에 기본보다 더 밑에 50회 70회 60회 70회 정도로 더 미만으로 떨어지기도 하는 것들이 자율신경계 조절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똑같습니다. 림프관의 안에 평활근도 작은 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장. 평활근도 작은 심장처럼 기본 수축 단위,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수축을 기본적으로 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에서 7회 분당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설명드렸던 자율신경계 지배를 받는다라고 한 것처럼 자율신경계, 특히 교감신경계의 활동성에 따라서 이것이 더 증가되기도 하고 감소되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추가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네 번째
림프안지오 모터리서티는 이제 그 여러 가지에서 조절을 받게 되는데 우선은 뭐 이 세 가지가 기본적인 림프관 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림프의 양에 따라서 조금 더 수축과 이완이 많아지기도 하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잘생긴 게 조절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더 이 위에 있는 영향을 이 세 가지의 기본적인 영향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외적으로 내부 또는 바깥에서 얼만큼의 여기 두 번째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스트레칭, 신장에 민감한 수용기들을 자극시켜 주느냐에 따라서도 마찬가지로 그거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도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온도가 일반적으로 높은 경우가 온도가 정상적인 평상시보다 좀 따뜻한 경우가 훨씬 더 림프관 운동성에 도움이 됩니다. 수축 이완 속도가 더 빨라지고요. 온도가 낮을수록 림프관 운동성이 떨어진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본적인 세 가지 메커니즘에 의해서 림프관 운동성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적인 메커니즘,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기본적인 세 가지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보조적인 림프관 운동성을 좋아지게 하는 기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근육 펌핑입니다. 머슬 펌핑. 뭐 관절 펌프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관절이 어찌됐든 근육이 수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줄여서는 근육 펌핑에 의해서 이 안에 있는 림프관의 어떠한 이동 능력이 더 많아진다. 이동이 많아진다. 림프액의 이동이 많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근육이 이완했을 때와 근육이 수축했을 때 근육이 수축되면 그 사이에 있는 림프관이 압박을 받게 되면서 이 안에 림프액의 이동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arterial pulsation, 동맥의 맥동입니다. 동맥의 맥동, 동맥의 맥동. 어, 대부분의 우리가 이제 해부학적으로 보면은 림프관이요, 혈관에 되게 밀접하게 같이가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이 혈관은 특히 동맥은 심장이 펌핑을 60번 또는 70번, 80번 이렇게 1분 분당할 때마다 그 맥동이 계속 그 동맥 혈관에 전달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 인근에 림프가 이렇게 있게 되면, 림프관이 있게 되면은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훨씬 더 자극을 받아서 동맥의 맥동에 의해서 림프가 수축성이 좋아진다. 수축 이완이 더 많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호흡인데요. 자, 호흡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봤었을 때 호흡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로 나눠 흉곽, 복강 이렇게 했었을 때 호흡을 하게 되면 특히 이제 흉식 호흡보다는 복식 호흡을 하게 되면요. 이 복압에 변화가 생기죠. 복압에 변화가 발생이 되는 복압의 차이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안에 있는 뭐 특히 정맥 이동, 정맥 혈액의 이동, 그 다음에 림프의 이동이 훨씬 더 원활하게 추진력을 받아서 위로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흡도 상당히 중요한 림프나 정맥의 이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리스텔시스는 뭐냐 하면 이거 연동운동이죠. 연동운동. 이 연동운동은 장의 연동운동입니다. 장의 연동운동.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이 우리 몸에 뭐 소장, 위 있고 소장이 있고 그다음 소장을 통해서 대장으로 해서 나중에 이렇게 직장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는데 이게 장은 어, 정적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수에 소화할 때는 당연히 많이 운동성이 있지만 소화하지 않을 때도 적절한 운동성을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자꾸 움직이는 이 연동 운동에 따라서 이 주변에 있는 림프관들이 이 자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의 연동 운동 자체가 상당히 많은 림프에 어떤 자극을 주어서 림프 이동을 도와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의 연동 운동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대장의 연동 운동 이 제대로 되게 하는 것은 되게 큰 의미가 있는데 특히 변비가 있거나 또 대장의 운동성이 떨어지거나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림프관, 림프절에 그 자극을 그만큼 덜 주기 때문에 림프의 이동이 원활치 또 않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비가 있다거나 하면 변비가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대장의 운동성을 빨리 회복시키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호흡과 관련된 것일 수 있는데요. 이건 네가티브 인트라 토라식 프레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복강과 흉곽을 나눠놓고 봤었을 때 복강의 압력의 변화, 그다음에 흉곽의 압력의 변화로 인해서 결국은 이 안에 그 림프의 이동이 훨씬 더 빠르게 된다. 아까 복부의 호흡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부의 호흡은 여기에 관련된 것이고 흉곽 내 압력의 변화는 마찬가지로 호흡, 형식 호흡과 관련된 것이고 이것에 따라서 결국은 림프 흐름도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외부적인 여러 가지 프레셔, 자극에 의해서도 림프 흐름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매뉴얼 림프 드레이지는 그 세 가지 기본 요인 중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여기 세 가지 요인 중에서 이렇게 수동적으로 바깥에서 림프관을 신장시키는 현상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MLD에 의해서 내부적인 자극이 만들어지고 결국 그것이 림프관의 림프 NGO 모터리서티 림프관 운동성을 되게 좋아지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밴디지도 외부적인 압박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림프가 원활하게 수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운동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밴디징이나 스타킹 같은 것들도 림프의 이동을 더 도와줄 수 있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억제시키는 요인들, 림프의 운동성, 림프의 이동을 억제시키는 또는 제한시키는 또는 떨어지게 하는 요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컬 어네스테틱, 국소 마취죠. 국소 마취가 되면은 결국은 피부 근육을죠. 근육의 운동성이 떨어지고 근육의 머슬 펌핑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쪽에 해당되는 부분은 마취에 의해서 림프의 이동이 순간적으로 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지나친 외부의 자극 또한 림프 자체가 워낙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외부의 자극 자체도 림프관의 운동성 또는 림프의 이동성을 훨씬 더 떨어뜨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이 겨드랑이 치는 영상, 서해부의 림프절을 치는 영상은 이건 결국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은 좋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자꾸 언론에서 잘못된 어떤 정보를 가지고 그거를 두드려주면 살이 빠진다, 림프순환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되게 민감한 기관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자극은 어쨌든 림프관의 운동성을 떨어뜨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통증. 통증이 있게 되면 림프관 운동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통증을 감소시키는 것은 림프관 운동성을 좋아지게 하는 것에 되게 큰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강한 플럭추에이션인 자극 자체가 기복이 심한 자극이죠. 그래서 일정한 자극이 아니고 자극이 높았다가 떨어졌다, 높았다 떨어졌다, 높았다 떨어졌다는 그 기복이 심한 자극일수록 훨씬 더 림프에 민감하게 자극을 주기 때문에 림프의 이동이 원활치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극을 주면은 온도가 갑자기 변화가 심해진다거나 아니면 자극이 아주 전기 자극이 센 자극들이 이렇게 주어진다거나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림프의 이동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억제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 심퍼테틱 너브 스티뮬레이션, 이제 교감신경이죠. 교감신경의 활동성이 지나치게 높아지게 된다. 교감신경을 지나치게 자극시킨다. 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림프관의 운동성이 떨어진다라고 이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의 기능이 높아지는 것보다는 교감신경이 떨어뜨려서 특히 부교감신경의 기능을 상지시키는 게 더 림프의 흐름에 도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림프 NGO 모터리스트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요인들, 그 다음에 보조적인 요인들, 억제시키는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림프에게 이동을 촉진시키는 것이 우리가 치료적으로 또는 몸의 상태를 좋아지게 하는 것에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미치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그 MLD를 적용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것들을 잘 알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좀 더 원활한 림프의 흐름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환자에게 또는 몸이 좋지 않은 분들한테 이렇게 적용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